네, 민주당이 어제 메머드급 선대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어제 이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 참석한 인원만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이 선대위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선대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영상 보니까 이 위원장님도 이제 자리 함께 하셨던데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원팀의 그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드린 음, 또 국민께 하나된 자세로 대선 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는 네, 선대위 출범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쌓였던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어제 그 정세균 후보님, 예. 또 이낙연 후보님, 특히 뭐 이낙연 후보님은 이재명 동지라고 시원하게 호칭도 하시고, 예. 또 동지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를 또 피력해 주셨어요. 예. 박수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훈훈했습니다.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겸직을 하시게 됐는데 네, 사회대전환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혁을 복원시킨 경선이었고요. 네. 저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사회 대개혁이라는 건 국민 누구나 먹고 사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자 하는 그런 따뜻한 개혁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예.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음. 국민도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마련하겠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제1호 의제로 지금 그 삼으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아직은 뭐 정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나 뭐 여전히 그런 사회 대개혁을 제가 경선 과정에서 강조하면서 6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나 그 뼈대가 역시 사회 대전환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네, 사회 대전환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가 그 선진국다운 선진국, 품격 있는 선진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지금 짧은 인터뷰 내용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선대위 네. 이름에도 대전환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대전환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수구 냉전 세력으로 회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선진국다운 선진국 21세기 선진 민생 강국으로 발돋움하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1세기 선진 민생 강국으로 대전환한다라는 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속에서 네.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의 그 잉여 인간처럼 취급되면 안 되고 각자가 그 실존을 우리 사회의 그 포용성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선대위 출범식의 또 다른 컨셉이 이재명 다움이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님이 보시는 이재명 다움, 뭐 위원장님이 규정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 주시겠습니까? 실속 있는 후보라고 뭐 사실은 실사구시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런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 정치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실속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이제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는 동안 보여드렸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네. 추진력이 있고, 우선 정책이 알기 쉽고 선명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다음이라 하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전체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 경선 때의 그 슬로건은 그대로 그러니까 유지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 적절한 네. 선택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그 쉽고 네. 또 이재명 다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출범식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차베스같이 살아온 사람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간판에 박정희 대통령을 걸어놓고 태연하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네.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념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약간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예. 그 시대에 맞지 않게 그 차베스에 비교하면서 이념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건 매우 낡은 구태 정치인 것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런 이념 프레임을 벗어나서 돌파를 해서 그런 성과로 그 국민에게 어필을 한 그런 후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표현 자체가 잘못이고요. 사실은 실력구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 하나의 모토라고 할까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는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 보니까 정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찬성하고 싶다라고 그런 소회의 말씀도 하셨죠. 예. 네. 이재명 후보가 뭔가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일부 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께 그듭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그것은 차별화가 아니라 사실은 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정책을 뭐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나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그 말씀을 어제도 사과의 말씀을 후보로서도 한 거고요. 또 부동산 그 말로만의 사과가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결국 해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조속히 그 해법을 국회와 함께 연구하고 또 개발 이익 환수 등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장동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털어냈다고 평가를 하세요?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그 대장동은 사실은 검언 정경판 카르텔이 저지른 것이죠. 바깥에 있는 세력이 그 대장동 개발을 그 개발 장소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인 그런 그 하나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하나의 그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이재명 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뭐 그 본질이야 본질에 대한 수사야 이제 지주사업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돈에 대한 그 행방을 대금 중수부가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 과장을 하던 윤석열 후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그 최태원 SK 회장 사면과 뒷거래 의혹이 있는 그 시행사업 단계에서의 그 초기에 돈도 제대로 그 출처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이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그 매수해준 그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윤석열의 뇌관이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어제 그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돌아갔던데 네. 손준성 검사는 제3자가 보내온 고발장 등을 반송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다고 하거든요. 이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자기도 안 믿는 주장을 자꾸 하는 정도이죠. 자기도 안 믿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세요? 사실은 그 공수처가 처음에 영장에 제시한 걸 보면 이 손준성 보낸 반송 논리는 깨졌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직접 텍스트
텍스트를 썼죠. 예. 제보자 X는 지 아무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을 딴 데서 왔다라고 하는 그 온 걸 다시 보냈다라는 것은 예. 아마도 좀 어줍지 않은 허술한 논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 이런 어떤 논리 주장을 깰 수 있는 물증 정도는 확보돼 있다 공수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성은 씨가 이제 김웅 의원이 뭐 폭파하자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빠져나와서 이제 폭파됐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 복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손준성 논리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국정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다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출석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김웅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김웅 의원이 검사 시절에 자기 앞에 서 있는 피의자가 그런 식 자세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될 국회의원이 본인이 한 말이 다 거짓으로 디지털 증거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 될 겁니다. 또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검찰 안에 깊숙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은 씨한테 얘기한 것이 드러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마지막까지 뻗대고 기억 안 난다고 우기다가 오늘에야 이제 이 텔방이 복구됐다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행보, 뭐 최근에 이제 검찰 사이와 TF도 꾸렸다고 하는데 이런 공수처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뭐 공수처가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의 형편없는 주장이지요. 공색한. 네, 그래서 이런 TF를 통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속성이 생명이다.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이 TF라고 하는 건 그러면 신속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당연히 뭐 윤석열 후보도 뭐가 있으면 TF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 명예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